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모두에게 찬양받던 한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남성은 일본의 베토벤이라고 불렸던 남성입니다. 자, 이 남성의 이름은 사무라고치 마무라라는 남성입니다. 자, 그는 1963년 9월 21일, 당시 나이 50살이었어요. 그는 히로시마 출신으로 천재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많은 모차르트도 있고 바흐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베토벤이라고 불렸냐?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미 35살 때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음감으로 많은 명곡들을 작곡합니다. 자, 그의 소속사가 내세운 이력에 의하면 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첫 작품으로 마림바를 위한 소나티네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계속 피아노와 작곡을 병행했다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가 10살 때 본격적으로 작곡가가 되겠다고 다짐하죠.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음악 이론, 화성법, 대위법, 악기론, 관현악, 편곡 등등을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 자신의 첫 교향곡 작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17살 때부터 갑자기 알 수 없는 편두통을 막 앓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귀에 이명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도쿄로 갑니다. 그런데 현대 음악 있잖아. 이렇게 디지털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대에 진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가 점점 심해지자 육체 노동마저도 일하기 힘들어졌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집세를 못 내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러던 그가 또 음악 보컬리스트로 전향을 하는데 어떤 음악이었냐? 바로 락 음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난청 증세 악화에 거기다가 동생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불운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1996년 코스모스라는 영화에 OST 작곡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왼쪽 귀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청각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캡콤이라는 게임의 그 기무자 OST를 작업을 하는데 이때 역시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절대음감,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음의 울림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둥둥둥둥 울리는 소리. 그거에 의지하면서 음악 작업을 계속 해나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음악이 조금씩 알려지고 그가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점점 언론에 공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라는 걸 왜 이렇게 늦게 발표했죠?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동정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케팅 수법으로 이용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난리가 나지. 어떻게 청각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 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9년
귀무자의 OST 일부를 교향 음악곡 라이징 선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현악 작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음악이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필요했냐면 200명 연주가가 필요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완전 큰 초대 편성의 작품으로 화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 음악 창작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후에 이 음악이 CD로까지 발매가 되었다고 해요. 자, 비슷한 아이디어로 여러분 바이오 하자드 아시죠? 그 시리즈. 이거를 OST 교향곡으로 개작한 바이오 하자드 교향곡 죄아벌의 음반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 게임 음악 모르고 뭐 그거를 개작한 관현악 작품들, 막 디지털 음악도 아니고 막 클래식 관현악 이런 작품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그는 또다시 작곡가의 명성을 점점 쌓기 시작합니다. 자, 1980년 이래로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었던 곡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 그가 만든 히로시마라는 작품이었어요. 자, 이것에 의해서 2005년도에는 교향곡 제2번까지도 완성됩니다. 자,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음악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그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교향곡 1번의 1악장과 3악장이 히로시마에서 초연된 후에 아쿠타가라는 작곡상의 곡을 응모했다가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졌고 약물요법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도 계속 음악 작업을 해내갔어요. 자, 2003년도에 발표한 곡으로 미핵화의 음악을 담은 교향곡 1번 이 히로시마라는 작품은요. 2008년도에 초연을 했고 2011년도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 음악으로 발매돼서 2년간 디지털 음악도 아닌 이 클래식 음악이 20만 장이나 판매가 됩니다. 거의 18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타임은요, 그를요, 현대의 베토벤이다. 디지털 음악계의 베토벤이다. 지금 디지털 음악 세상에서 태어난 베토벤. 이러면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2010년 4월에는요, 교향곡 1번의 1악장과 3악장이 도쿄에서 재현됩니다. 자, 그리고 공연 직후에 발표되지 않았었던 2악장을 포함한 전 곡을 오토모 나오토라는 사람의 지휘를 해서 도쿄 교향악단이 녹음해서 이후 음반으로 발매가 됩니다. 자, 전곡을 공연하고 이것이 또 한 번 연주로까지 개최가 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계기로 영화 음악, 게임 음악 작곡가, 클래식 작곡가로도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의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 현악 4중주,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샤코, 말도 모르겠어.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막 발표하면서 약간 또 점점 그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레퀴엠의 경우는요, 토호쿠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그 희생자들에게 헌정한 음악을 내기도 합니다. 자, 레퀴엠이라는 그 약간 그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음악을 내놓고 나서 NHK에서 이 사무라 고이치의 그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영혼의 선율, 소리를 잃은 작곡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고요. 방영 직후에 이 프로그램 방영 직후에 그가 만든 교향곡 1번의 CD 매출이 또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그의 음악 앨범이 10만 장을 가볍게 넘기게 됐고 세상의 오리콘 차트 음반 부분에서 종합 2위를 하는 아주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만든 음악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유명한 오토모 나오토라는 지휘를 해가지고 또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또 그 실황, 실제로 공연한 그 실황이 또 DVD로 제작되어가지고 시판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9월에는요, 피아노를 위한 레퀴엠을 확장시킨 피아노 소나타 2번이 한국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요코하마시에서 초연되었고요. 이 곡 역시 이 사무라 고우치의 다른 피아노 곡들과 함께 녹음이 되어서 음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014년에는 킴 셰이쿄와 알렉산드로 아니시모프가 지휘로 출연하는 교향곡 일본 전국 순회 공연 일정도 발표될 정도로 아주 큰 성과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사람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청각 장애를 뛰어넘고 자신의 재능을 막 발휘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음악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디지털 시대의 베토벤 음악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2014년 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사무라고 우찌마무리의 대작을 맡아왔다는,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터죠. 고스트라이터가 인터뷰를 하는 기자회견을 크게 엽니다. 그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이 18년 동안 자기가 그의 대작을 맡았다, 대신해서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私はゴーストライターとしての役割であると思っていました。 자, 고스트라이터. 전 세계에서 베토벤이다, 일본의 베토벤이 태어났다라면서 찬양받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작곡한 게 아닌 자기가 그를 대신해서 모든 곡을 만들었다라면서 발표한 이 사람. 자, 그의 이름은요, 니이카키 타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생으로 토가쿠의 대학 음악의 음악학부 작곡과를 졸업한 남성이었어요. 자, 그가 졸업한 그 모교에서 비상근 강사로 재직하면서 작품 발표와 연주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가 왜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아니, 18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이나 고스트라이터로서 대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걸 왜 발표했냐? 사실 그가 기자회견을 결심한 이유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피겨스케이팅 대표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타카시 다이스케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원래 그 사무라 고우치가 만든 음악으로 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자기가 고스트라이터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 사람 빨리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고스트라이터가 만든 가짜 음악이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어떡하냐 왜 하필 지금 발표를 했냐라고 한 거야. 자, 사무라 고우치의 바이올린 소나티네를 연기 음악으로 딱 고른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의 직접적인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실게요. 자,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私はサムラゴーチマムロさんと出会った日から18年にわたり彼の代わりに曲を書き続けてきました。 자, 자기는 사무라 고우치와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쭉 지금까지 그를 대신해서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18년 동안. サムラゴーチさんが世間を欺いて曲を発表し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指示されるまま曲を書き続けた私はサムラゴーチさんの共犯者です。 자, 자기는 그 사무라 고우치가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발표할 때도 자기는 그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시대로 계속 음악을 만들어 왔고 저는 사무라 고우치의 공범입니다. 彼を通じて私の書いた曲が世の中に受け入れられ嬉しかった気持ちがあったことは否めません。 자기가 자기 음악을, 그러니까 사무라 고우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음악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사실 기뻤던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しかし彼がどんどん世間に知られるようになりそれにつれてこの関係がやがて世の中に明らか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不安を抱く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그가 점점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同時にこれ以上自分の大好きな音楽で世間を欺き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が私の中で大きくなっていきました。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세상을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私は何度かにわたり彼に対してこんなことはもうやめようと言いました。 자신은 몇 번이나 그를 향해서 이런 짓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しかし彼は聞き入れてくれませんでした。 그러나 그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またあなたが曲を書かないと私は自殺すると言いました。 그리고 네가 곡을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으면 난 자살할 거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そのような中、フィギュアスケートの高橋大輔選手がソチオリンピックで滑る際に私の作曲したソナチネを選ばれたことを知りました。 자, 그러던 중에 피겨 스케이트 선수 다카시 다이스케상이 자신의 음악 소나티네를 소치 올림픽에서 연기한다, 자신의 음악으로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このままでは日本を代表してオリンピックで活躍する高橋選手までもが彼と私の嘘を強化する材料になってしまうと思いました。 그런데 일본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이 타카하시 선수가 자신이 만들었던 자신의 만들었던 음악으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든 거짓말 속에 장식물이 되지 않을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용당하지 않을까,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世界中から日本に非難が殺到するかもしれません。 모든 세상에서 일본을 비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いろいろと考えた結果、高橋選手にはこの事実を知った上でオリンピックで堂々と戦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 자, 그래서 그냥 이 타카시 선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냥 당당하게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자른 거예요. 本日このような会見を開か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高橋選手、そして音楽作品を聴いてくださった皆様には本当に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と思っております。 타카시 선수 이외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셨고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자, 이렇게 해서 그의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선수가 자신이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우리 사이가 걸리지 않을까, 내가 고스트라이터인 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서 커졌고, 이제 우리 이런 거 그만하자라고 했지만, 사무라 고이치는요, 너 음악 더 이상 안 만들면 나 확 자살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다면 자신의 만든 음악이 이 사무라 고우치가 만들었다고 하는 음악이 사실은 내가 대작해서 만든 거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일본을 대표해서 나온 이 선수도 욕을 먹고 일본도 욕을 먹고 그런 게 싫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당당하게 일본 대표로 나가서 싸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소나티네, 이사나이 만든 소나티네라는 음악은요, 사실 사무라 고이치가 이거를 처음에 내가 만든 음악입니다 라고 내놨을 때 뭐라고 말하고 내놨냐면, 사진을 좀 바꿀게요. 자, 처음에 이 스케이트 선수가 선택했던 이 소나티네라는 음악은요, 사무라 고이치가 자신이 딱 처음에 내가 만든 음악이야 라고 내놨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장애인 음악교육센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서 헌정한 곡이었다. 사실 그녀는 오른팔을 잃은 장애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의수로 바이올린 활을 켜면서 연주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다 라면서 홍보하면서 내놓은 음악이었어. 그런데 원래 작곡가였던 이 니이가키는요, 이 곡의 홍보 과정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무라 고이치가 진짜 작곡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해당 바이올리니스트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러다 결국 2013년 11월에 사무라 고이치 측이 일방적으로 절연을 선언합니다. 알았어, 그만해 라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죠. 자, 거기다가 시사 월간지 신초 45라는 월간지에서는요, 2013년 11호에 음악학자 노구치 타케오가 사실은 이 사무라 고이치의 청각장애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라 고이치는 이 잡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혹시나 이 니이가키가 뭔가 또 불안에 떨지 않을까, 그만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게 두려웠는지 계속 작업해줘야 돼. 너 만약에 작업 안 하면 나 확 내 와이프랑 동반 자살할 거야. 확 죽어버릴 거야. 라면서 자살 협박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스트라이터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딱 깔끔하게 그만두지는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아까 스케이터인 다카하시가 이 사무라 고이치의 곡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렇게 되면 타카하시 그 스케이터 선수 역시 이 사무라 고이치를 그 장식하는, 치장하는 그냥 장식물로 정락하는 건 아닌가, 그냥 하나의 재료로 쓰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결국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고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로 이 니이가키가 사무라 고이치에게 그 작곡한 그거를 이렇게 좀 전달한 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보,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무라 고이치의 명성이 일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되게 세계적인 곳에서 사무라 고이치는 계속 쓰였었어. 그래서 점점 이게 점점 사무라 고이치가 유명해지고 자신이 작곡한 음악들이 사무라 고이치의 음악으로 점점 알려지게 유명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결국에 이 모든 사실들을 밝혀졌을 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불행이 닥칠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스트라이터로서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들 질문에 니이가키가 자신과 사무라 고이치 사이에서 했었던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냐, 그런 과정이나 동기들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라 고이치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니이가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사무라 고이치와 일할 때 그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야. 왜냐면 자신이 말하고 작곡하고 이런 회의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는 매우 정상적인 상태로 작업을 했고 작업 노트 등을 쓰는 등 굉장히 매스컴에 보여주기 위한 문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라 고이치가 다 작성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사무라 고이치가 아니다, 나는 청각 장애인이 맞다 라면서 언론에 발표하게 됩니다.